네, 금요일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가방이 야당 간사이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탄절인 어제 쿠팡이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3,300만 명 정보 유출됐는데 그게 아니고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3,000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삭제했다. 이런 발표인데 이게 지금 정부 조사에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힌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맞지가 않죠. 쿠팡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 대상이 그 중요한 피의자, 쿠팡이 지목한 그 피의자 한 사람과 말하자면 내통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맞춰서 이야기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상황입니다. 그 당당하다면은 경찰이나 지금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에 응해서 네. 설명을 받고 해야죠. 지금 네. 3,500만 당초에도 쿠팡이 처음에는 몇 개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또 나중에는 3,500만 명이 실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유출된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엔 예. 또 노출되었다라는 그렇죠. 저 법적 책임이 모호한 그런 말을 썼다가 예. 계속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쿠팡이 정말 그 우리나라 그동안 규제 잘못된 규제들이 몰아준 대가로 전 국민의 지금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공동현금 번호까지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게 일부는 지금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금 뭐 보도도 있고 또 그런 예. 정황도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국민정보 3,500만 가까운 국민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었더니 그걸 그 외국인 개발자 한 사람이 네. 퇴사한 뒤에도 가져가서 더구나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또 계속 유출했다라는 이런 이제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밝혀야죠. 밝혀야 될 문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람들이 좀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미국에서 하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이게 SEC 같은 데 더 큰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보다 더 큰 손배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거의 90몇 % 이상이 한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 이득을 얻고 있는 예. 회사가 이렇게 그냥 한국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를 제대로 한번 그걸 밝혀내서 그걸 하겠다는 그 최소한의 선의도 보여주지 않고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우회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큰 내 지금 오판과 오산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뭐 민간 합동 조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 쿠팡에게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청문회도 했고 예. 현안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게도 저희들이 아주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들 3,500만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렇게 수사 결과라든가 대책 발표가 늦느냐고 네. 아주 그 여야 모두 공이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 그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으면 범정부 대책. 근데 우리 정부 대응도 보니까 이게 또 부처별로 칸막혀 있어가지고 어제 그래서 이제 답답한 상황입니다. 관계장관 예.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수장을 과기 부총리로 예, 올리긴 네. 했더라고요. 네.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 측 대응 태도도 좀 문제고요. 네네. 이거 범부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쿠팡 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보면은 네.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는 철저히 차단됐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감 정보를 외국인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빼내갈 수 있는 그 자체를 지금 미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제3국에서 네. EU 내에 이런 정보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못 빼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런 기본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분명한 울타리를 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국민의 민감 정보가 이렇게 전부 노출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정말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국회 차원의 그 청문회가 있고 현안질을 했지만 사실 보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영어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30일부터 이틀간
쿠팡을 대상으로 한 연석 청문회 일정이 일단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4일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5개 정당이 국민의힘에게 쿠팡 연석 청문회에 협조해달라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 성명회를 왜 냈는지 또 좀 궁금하고 왜 연석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듯이 이게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과징금이라든가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든가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정부 합동조사라든가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크게 보자면 정무위원 소관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한 5개 상임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상임이 돼 있으면 이게 원래는 국정조사 특위를 준비해서 그럼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과방위 주도로 뭐 과방위 현재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나서서 하겠다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리고 그 균형도 맞지도 않고 또 이게 지금 즉 국회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가 여야 상임위원장이 고르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아무리 수가 적어도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이 하면은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그것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참 전통과 원칙을 다 저버렸습니다만 몇 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야당 몫입니다. 근데 정무위원장 이런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정무위가 사실은 더 큰 지금 이제 책임을 맡게 되는데 네네. 왜 과방위 해야 되느냐? 과방위원장이 지금 여당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정무위는 야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조사에는 범정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규모를 20명을 할 것이냐 또 24명을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연석 청문회 위원장 또는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여야 정당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네. 원내 지도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과방위가 민주당 과방위 주도로 지금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는 이것이 이제 해킹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킹이라기보다는 내부자의 이제 정보 유출이 되어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물론 과기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부처고 또 키사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예.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국정원도 붙어야 되고 예. 또 조사하고 있는 경찰 또 공정거래위원회 나중에 이제 과징금을 매길 공정거래위원회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건 또 다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예. 심지어 뭐 국정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건 또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 여러 상임위가 다 걸쳐 있는 사안인데 그걸 누가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과욕을 부리는지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네. 구성의 문제입니다. 구성의 문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역할이 따로 있는데 한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다 모여서 상황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네. 스스로도 아마 지금 조금 그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선 국정조사 특위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특위위원장을 별도로 뽑고 네. 그럼 이번에 그러면 연석 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석 청문회를 누가 할 것인지도 지금 여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직은 협상 중이니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뭐 반쪽짜리 청문회에 대한 우려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건 뭐 공세죠. 네. 아니, 자기들 말대로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그 사리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독주한다고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과방위에서 여야 모두를 이게 지금 막 좌우하는 것도 넘어서서 다른 상임위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상임위 규모도 있고 또 상임위 역할이 다 있는데 지금 맞지 않죠. 한 26일이니까 30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 4일 동안 계속 협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국정조사 특위 쪽으로 안 가고 청문회로 가게 된다면 청문회 자체에는 참석을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구성 문제죠. 그렇게 구성 지금 문제입니까? 맞지 않는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네. 지금 숫자도 아마 거기는 또 숫자 구성도 달라요. 네. 그건 또 그 연석 청문회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협상 대상인데 그리고 그게 30일, 31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정부가 지금 빨리 조사 결과를 중간 결과라도 발표를 보고를 하고 쿠팡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야 될 상황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 회의 일자 같은 게 빨리 생각하고요. 그것은 오히려 이걸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것으로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계속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범석 의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행 명령 카드 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동행명장을 어디 주소를 모르니까 보낼 수가 없죠. 또 그
그건 동행명령장도 경찰이 가는 게 아니고 국회 우리 사무처 행정실에서 가는 겁니다. 예.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가는 건데 예. 그 뭐 사법 경찰 준사법 뭡니까 특사경이라 그러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 달리 들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경찰에서 예. 또 검찰에서 이제 나중에 차례차례 나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되는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영업정지 가능성이 영업정지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건데 이게 또 관련된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섣불리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보복성으로 비춰질 필요도 없는 거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뭐 쿠팡이 지금 이제 미국 정부를 조회를 움직여서 이렇게 저런 뭐 우회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쿠팡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했지만 미국 SEC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고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허위 공시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네. 징벌적인 그 손배라든가 이걸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쪽들을 하면서 우리 쪽은 아주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내세워서 누구나 그 밀리콤에 있었다는 그 사람 지금 현재 사장으로 내세운 분의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진술도 지금 미국 법무부에 뻔히 있는 자료를 부인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말을 피해가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우회할 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쿠팡이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이 쿠팡을 성장시킨 게 결국 한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의 법과 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지켜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아마존이 하고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 우리 정부로서도 취해야 될 그 무슨 개보위에서 취할 수 있는 과징금 조치가 있고 또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네네.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조치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네. 뭐 지금 통상 문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히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 3,500만의 정보가 어디로 유출되었다고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 같았으면 더 크게 혼낼 일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우선 이 문제를 빨리 가지고서 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네. 실제로 정확한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그리고 주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정부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으로 스스로도 위기를 풀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과방에 또 현안이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제 본회의에서 허위 조작 근절법이라고 저희가 그냥 부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언론 위축 압법이다. 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언론단체, 시민단체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역대 정부가 근데 뭐 그 모든 정부 초기에 보면은 힘이 넘칠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예전에 김대중 정부는 사실 신문사 사주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조센나이라고 유명한 그 학자가 그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탈세 문제로 막 그런 갔다 그랬더니 짝도 기억납니다. 조셉나이 학장이 네. 그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탄압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국제적인 그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항상 힘이 넘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뭐 손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금도가 있었습니다. 예. 있는 법체 내에서 해야죠. 근데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 5배.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필리버스터 할 때 그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정도의 이런 그 뭡니까 손해배상 지금도 손해배상을 합니다. 네, 하죠. 예, 하고 있고 예, 예. 우리 감옥에도 가둡니다. 네. 예. 그리고 사주 편집 보도 편집 책임자 또 보도한 기자 다 걸고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5배 징벌적 손배소로 해서
피해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5배 더 많은 금액. 네. 좀 이건 좀 감당하기 어려웁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게 또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한 1억 몇억 정도인데 이게 5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숫자가 달라지네요, 이게 달라집니다. 단위가. 진짜 회사가 거들라고 네. 그 직원 어떤 그 언론인 개인 또는 어떤 뭐 유튜브라든가 이 조그마한 개인 1인 언론을 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제 거의 뭐 파산된다는 것을 네. 집어넣어야.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인에게 지금까지는 무슨 저 손배 소송이 걸려도 몇 천만 원, 억 정도는 사실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연봉 정도 된다 보면 되니까. 예. 근데 만일 이게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불안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당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온 재산 다 지금 날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후속 보도가 불가능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주장은 그렇지 않고 뭐 거기에 전략적 봉쇄 소송은 나중에 법원에 청구하면은 네, 뭐 그렇게 설명을 근데 했는데. 그 말이 안 돼. 그게 사후약 방문이라는 게 그게 사후약 방문입니다. 네네. 일단 이런 소송의 목적은 권력자들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겁니다. 네. 단지 정정 보도일 뿐 아니라 보통 큰 사건, 특히 권력자라든가 또는 뭐 기업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뭐 이 회장 지금 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도 아예 뭐 우리 딸에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와 또 그걸 보도한 언론인을 괴롭힙니다. 또 시민을 괴롭히겠죠. 네네. 거기에 재산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의 남의 재산, 남의 회사, 한 언론사 회사나 그걸 파산시킬 수 있다는 위협. 그것만큼 큰 위협이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질적으로 고치지 않고 그걸 두고 있고 제가 이 문제는 똑같이 또 언론중재법 때 네. 5년 전에 제가 마침 그때는 문체위여서 4년 전에 그것도 직접 또 맞섰는데 그때도 저 가짜뉴스 방지법이었습니다. 네. 듣기는 그럴듯하죠. 처음에 여론조사하면 90% 찬성합니다. 네.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당 대표가 그렇게 하길 제가 그걸 방문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 조작 뉴스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허위 조작 뉴스야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항진 명제를 가지고 물으면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 재갈법이다. 또 칠링 이펙트라고 위축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마무시한 재산형으로 당신을 파탄내겠다. 당신 집안을 파탄내겠다. 당신 언론사를 아주 정말 그야말로 작살내겠다라고 협박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칠링 이펙트. 지금 날씨 춥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칠링 이펙트라는 말이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들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형법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법 중에서 일반 형법을 고친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은 네. 뭐 또 수정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이 대목에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저도 이제 우리 원내대책 같은 게 열리면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넘쳐서 네. 모두 생각하는 대로 마구 내지르는데 이 대통령은 이것이 미칠 국격 손실 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을 어떤 민주주의의 인계철선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위험신호로 봅니다. 네. 그것 때문에 4년 전에서 유엔 인권 보호관이 대한민국 국회에 당시에는 표기를 중지해달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유엔 연설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청와대에서 급히 정무수석이 국회로 와서 저 당시도 여당이죠. 여당 원내대표한테 그 중단해달라 가지고 이제 중단된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누구나 워낙 정광석화처럼 12월 들어 해치우니까 전혀 이게 안 되는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고요. 또 하나 동시에 두 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사법화 문제하고. 저희가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방송 스케줄 일정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좀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